안녕하십니까. 나무 ENR의 김태선입니다. 오늘은 탄소 배출권 시장의 2회에서 이제 5편을 준비해 봤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내년도부터 제 3차 계획 기간이 이제 시작되는데, 관련해서 2차 계획 기간하고 3차 계획 기간 간에 그동안 어떤 제도에 대한 변화가 좀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또 변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시장 가격에, 배출권 가격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가격에 대한 수준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러한 3차 계획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이벤트들은 결국에는 수급에 영향을 줄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궁극적으로는 탄소 배출권 가격에 이제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기 때문에, 제도 변화에 대한 것들 사전적으로 이해하실 게 아니라 그 제도 변화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수급에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에 대한 것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찰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슬라이드를 많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도 변화에 대한 것들만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날 정부가 이제 3차 계획 기간에 대한 배출권 거래 제도에 대한 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거해서 간략하게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파워포인트를 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내용이 크게 할당 부분, 그리고 유연성 메커니즘 부분, 그리고 시장 부문, 그렇게 세 개 부문으로 나누어 가지고 제 2차 계획 기간하고 제 3차 계획 기간 간의 비교표를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이제 할당 부분인데, 제 2차 계획 기간에 국가 감축구 배출량이 6억 9,100만 톤이었는데 3차 계획 기간에는 6억 6,300만 톤으로 약 4% 이제 감소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에 대해서 온실가스 커버하는 커버리지가 2차 때는 한 70%였는데 3차 계획 기간에는 73%로 ETS에 참여하는 비중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할당에 있어서 단위 기준이 사업장으로 2차 계획 기간에는 시설 단위로 했었는데 3차 계획 기간부터는 이제 사업당 단위로 해서 이제 조금 할당에 있어서 더 엄밀함을 더 강화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벤치마킹 할당에 대한 것들도 있는데, 기존의 7개 업종에서 제 3차 계획 기간부터는 12개 업종으로 어떤 할당에 있어서 기준을 마련해서 할당하겠다, 즉 할당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벤치마킹 할당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매시장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 중에 유상할당 비율이 2차 때는 3%였는데 3차 계획 기간에는 10%로 더 늘어났죠. 이 얘기는 할당에 있어서 10%만큼은 경매시장을 통해서 유상으로 배출권을 구입해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점진적으로 경매시장이 점진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경매시장 쪽의 경쟁률, 그런 것들이 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할당하고 연계되어 있는 무상할당 업종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도 무역 집약도 곱하기 비용 발생도 해서 0.2% 이상인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무상할당을 한다라는 그런 기준이 마련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전 부분에 있어서 탄소 배출 값이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이론 가격으로만 놓고 보면 3차 계획 기간에는 석탄하고 가스 간의 에미션 계수값이 이제 좁아지거든요. 좁아진다라고 그러면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론 가격은 높아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발전회사 입장에서 바라본 석탄하고 가스 간의 배출 계수값만 놓고 보면 배출권 가격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3페이지에는 유연성 메커니즘하고 시장 부분에 대한 제도 개편된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2월 차입 상세에 대한 그 내용이 변화가 있었는데 그 2월 같은 경우에는 2차 계획기간 동안에 뭐 순매도에 대해서 2배, 뭐 3배, 연평균 이렇게 했는데 3차 계획기간에는 그 배수가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2월 할 수 있는 물량이 이제 줄어든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 이행 기간에 그 물량 공급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얘기는 이제 가격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차입에 대해서는 15%에서 제출을 해야 될 배출권의 15%, 그 다음에는 거기에 50% 깎아서 7.5%, 2차 계획기간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 3차 계획기간에는 그 이행기간이 5개년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15에서 7.5, 3.75, 1.875로 해서 차입에 대한 비중이 이제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잘 체크하시길 바라고, 상세 배출권은 10%였는데 할당에 있어서 할당량의 10%를 이제 상세로 해서 메꿀 수가 있었는데 3차 계획 기간에는 5%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 얘기는 외부에서 공급할 수 있는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예비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정화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3차 계획 기간에는 이제 유동성 관리라는 그 예비분이 또 따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제3자가 개입할 때 시장에 참여할 때 그 물량을 이쪽에서 커버하는 거로 해서 유동성 관리에 대한 그 예비분이 따로 책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할당 대상 업체들만 있었는데 3차 계획 기간에는 금융기관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년도부터 뭐 시장 참여자가 들어오겠다라는 것들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3차 계획 기간 내에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의 거래자가 이제 확대가 되게 되면 유동성 공급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내 파생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대체로 이제 선물 시장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해증에 대한 기능하고 미래 가격 발견에 대한 기능도 뭐 역할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장내 파생 상품 시장이 이제 도입되겠다라는 것들이 그 제3차 계획 기간 동안에 일어날 주요 변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면밀히 잘 파악하셔서 뭐 시기적으로는 좀 명확하게 이제 얘기된 건 없지만 어쨌든 큰 흐름은 이런 관점에서 이제 마켓에 대한 그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전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석탄하고 가스 간의 배출 계수값이 바뀌게 될 때 과연 시장 가격은 이론적인 거죠.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석탄 가격하고 가스 가격 그거 데이터를 이용했고요.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시점마다에 대한 탄소 배출 계수값이 있기 때문에 뭐 그 3차 계획 기간이 5년인데 앞부분 3년을 1단계로 보고 뒷부분 2년을 또 2단계로 해서 각각에 대한 그 화석연료에 대한 배출 계수값을 또 따로 이제 정의를 해서 이제 접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하게 되면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계수값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 계수값하고 석탄하고 가스 간의 가격을 이용해서 퓨얼 스위칭, 석탄과 가스 간의 퓨얼 스위칭에 대해서 그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 얘기는 발전회사 입장에서 바라본 석탄과 가스만의 그 연료 전환에 대한 그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추정한 바로는 지금 한 25,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시장 가격이고요. 그 철저하게 발전회사 입장에서 바라본
석탄과 가스 간의 퓨얼 스위칭은 저희가 그 탄소 배출 값을 적용했었을 때 최저 한 39,000원, 그리고 뭐 최고 한 59,000원쯤 되고요. 평균으로 한 5만 원대가 지금 현 시점에서 퓨얼 스위칭을 계산한 값이 되겠습니다. 이론 가격이 그 정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3차 계획 기간에 그 1단계 적용했었을 때 가격은 상당히 좀 높아지죠. 그래서 한 최저 45,000원 또는 5만 원쯤 되고요. 그리고 중간 값이 한 61,000원, 2,000원쯤 됩니다. 그래서 그 탄소 배출 계수 값이 석탄이 내려오고 가스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론적인 탄소 배출권에 대한 가격 수준은 점진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중장기 관점에서 적어도 탄소 배출권은 계속해서 올라간다, 우상향한다라는 그런 그 시그널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환 부분이 에미션에 있어서 차지하는, 국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3%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시장에서 한 주체가 뭐 한 50% 가까이 그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그러면 그 주체가 바로 프라이스 메이커죠. 그래서 탄소 시장에서도 보면은 그 전환 부분의 그 포션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발전 회사들이 그 이러한 어떤 석탄과 가스 간의 가격뿐만 아니라 배출 계수값에 대한 어떤 변화에 의해서 그 배출권에 대한 이론 가격이 좀 변화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뭐 저희가 3차 계획 기간에 대한 어떤 제도 변화, 거기에 맞춰서 뭐 조금 의미 있게 바라봐야 될 전환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영향, 그런 것들을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기 좀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뭐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